여러분 예산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예산 얼마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나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야?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짜면 그 예산 내에서 쓰기를 원하죠.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면 다들 싫어해요. 그러면 회사가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면 지금 얼마에 대한 예산을 짜서 그 안에서 쓰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에 들어온 게 예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RP는 자금 관리라는 것도 되지만 예산 관리라는 것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금 관리는 꼭 ERP가 아니어도 일정 부분만큼은 다른 패키지형 프로그램들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랑도 자금 관리는 되거든요. 스마트 A도 자금 관리가 일부분은 돼요. 근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ERP처럼 완벽하게 뭔가가 다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꼭 ERP가 아니어도 많이들 개발을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의 정의와 예산 관리라는 부분이 나와져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업을 하는 과정 또는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세워놓는 게 예산. 그리고 내가 그걸 무엇하겠다? 쓰겠다. 그죠? 그럼 쓰면 더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내가 적정한 예산을 썼는지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예산 관리예요. 그리고 저희가 복리후생비를 월 5천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다. 그런데 우리가 복리를 3천 정도밖에 안 썼다. 그런데 접대비가 점차적으로 자꾸 늘고 있다. 근데 우리 접대비는 예산을 7천밖에 쌓아놓지 않았었다. 그러면 남겨져 있는 복리후생비 예산을 접대비 예상으로 무엇할 수도 있다? 돌려서 쓸 수도 있어요. 회사가 그걸 결정해주면. 근데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다 들어온 게 예산관리라는 메뉴에 다 들어와져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실 건 뭘까요? 나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예산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예산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요. 그럼 신청한 거 그대로 다 주는 데도 있지만 그대로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니네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100만 원까지 줄 수는 없어. 그래서 니네는 요청이 100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80만 원 정도까지로 우리는 편성하고 끝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동일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면 신청한 부분을 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무엇한다? 집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다만 요 신청과 편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 왜 과거에 썼던 기록들이 있으면 요즘에 워낙에 빅데이터란 표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프로그램을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정보들을 가지고 모두 다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는 추경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는 여러분 예산도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재무제표도 추경 재무제표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또는 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연차 재무제표 나오기 전에 뭐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려면 지금 이렇게 재무제표가 나올 것이라는 추경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추경이라고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집행이 되면, 전표 입력했겠죠? 자, 그럼 집행이 되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무엇 할 것이다. 자, 제가 넘칠 수도 있고 넘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일단 회사는 넘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넘쳤을 때 무슨 부분? 야, 이거 집행 안 돼. 이거 입력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무슨 부분? 입력을 못하게끔 제어가 되져요. 그게 통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또 정리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메뉴 조회할 수 있는 거, 대비, 실적, 초과 현황이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 1, 2, 3번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예상 신청 시 무슨 부분, 전년도의 예산 자료를 참조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신청할 때 여러분, 전년도 걸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년도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뭐 이 부분은 가능은 하지만 우린 지금 현재 할 수 없다. 자, 예산 편성 시 전년 자료와 신청 자료를 무엇할 수 있다? 참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예산 통제는 부서 단위로 통제를 한다. 네, 그래서 결의 부서로 할 건지 사용 부서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이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요. 그래서 얘도 또 시스템 환경 설정 얘기가 등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산 관련 용어 정의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 자, 신청 예산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이만큼 주세요라고 하는 예산을 신청한 부분. 자, 그리고 예산에 대한 편성. 그래서 편성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는 거, 우리 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끔 해주겠다. 그런 걸 편성. 자, 실행이다라는 건 우리 무슨 부분?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늘리거나 줄여주는 부분들, 그걸 우리가 실행 예산이라고 해요. 집행은 쓴 거. 네, 집행은 쓴 거고요. 자, 그리고 집행 실정은 뭘까요? 우리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쓴 거 가지고 우리 얼마 썼는지 내용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 실적이라고 합니다. 잔여 예산은 우리 지금 앞에 신청해서 편성해서 우리 실행 예산까지 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 집행된 걸 빼면 남겨져 있는 게 잔여 예산이겠죠, 여러분. 네, 그걸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산관리 메뉴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회계관리 모듈 안에 예산관리. 자,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산을 신청하고 편성을 하고 그리고 집행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 순서를 물어보는 출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관리 메뉴 들어오셔서 여러분 신청, 편성, 조정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요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은 그냥 조회 메뉴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 입력자 붙어 있는 거대로 무엇한다? 우리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신청, 편성, 조정 요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먼저 할 수 없고요. 편성을 먼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가지고 편성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걸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게 일종의 순서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예산 관리를 실행하기 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부서별로 예산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게 시스템 관리 쪽에 있어요 라고 표현해 드렸어요. 그럼 우리 시스템 관리 쪽에 갔다 올게요. 자, 시스템 관리 쪽에 가시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우리 회사 등록 정보 안에 가면 시스템 환경 설정이 있죠. 자,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우리 여기 조회 구분을 누구로 바꿔주자? 회계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회계로 바꿔주시고 그럼 우리는 예산 쪽 관련된 얘기니까 예산 통제와 관련된 부분, 예산 관리 여부와 관련된 부분, 예산 관리 개시월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20번, 21번, 23번 자, 요 자리가 우리가 실제 필요한 자리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예산 관리라고 하는 메뉴를 쓰겠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산관리 할게. 전표 입력할 때마다 다 같이 쓸 거야. 자, 그러면 예산관리 여부가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여는 1번이고 부는 0번이잖아요. 그럼 부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다른 부분에 아예 예산관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관리 하겠다라면 이 자리는 반드시 1번 여로 되어 있어야 해요.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예산관리 여부가 여로 되어 있을 때 무슨 부분? 예산 통제 구분과 예산관리 개시율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관리 여부가 부라고 하면 예산 통제 구분이 결의로 가든 사용으로 가든 프로젝트로 가든 아무것도 구동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제가 강조하냐면 지금 현재 주식회사 세계전자의 예산관리와 관련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거기에서 예산 통제 구분은 지금 현재 결의부서로 하고 있다. 여러분 0번이니까 결의부서는 맞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예산관리 여부가 누구이면 지금 부로 되어 있으면 이 통제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용이었을 때만 그 내용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도 출제가 되니까 조심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통제 구분, 우리 예산관리 여부, 그리고 예산관리를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그렇게 세 가지 설정값이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되어 있는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 여기 예산관리 환경 설정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에 환경 요소 부분에 관련된 것 중에 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요건 무슨 얘기시냐면 여기 왜 결의부서하고 사용부서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결의부서였을 때 어떻게 내용이 움직이고 사용부서였을 땐 어떻게 내용이 움직이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결의부서이다라고 하시면 자, 전표 입력하실 때 부서별로 무엇 하시라? 아니 각
각각 입력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각각 입력하는 경우에 무엇할 것이다. 당신이 전표를 입력하고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면 이렇게 부서별에 대한 예산 통지 화면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내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어서 관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용부서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자, 사용부서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이 팝업창이 활성화가 되는 데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결의부서였다라고 하면 이걸 결제로 올리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업 1부에서 올리고 영업 2부에서 올리고 영업 3부에서 올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왜 상단에 결의부서 들어오잖아요. 전표 입력에. 그럼 그 결의부서가 벌써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표 입력할 때 금액을 치면 팝업창이 퉁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아니 이 돈은 영업 1부가 쓴 돈이고 이건 영업 2부가 쓴 돈이고 이건 관리부가 쓴 거예요. 라고 해서 사용한 부서별로 우리는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표 처리를 모두 다 누가 하겠다? 우리 전표 처리 모두 다 회계팀에서 해요. 그러면 결의부서는 안 바뀌어요. 우리 맨 위에 들어오는 부분에 결의부서 있고 그리고 누가 있었다? 노고인 정보인 사용자 정보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전표 입력 일자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결의부서는 계속 고정값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부서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부서별 관리를 했으니까 그럼 뭐로 두셔야 사용부서로 두어야만 우린 팝업창이 띄어져서 부서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의부서로 가든 사용부서로 가든 모두 다 부서별 관리는 되지만 내가 전표 입력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회계팀에서 전표를 모두 다 처리한다라고 하면 부서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설정해라? 사용부서. 그러면 이 전표 입력할 때 금액에서는 이 팝업창이 뜨지 않고요. 어디에서? 우리 왜 하단에 관리 항목 자리 있었죠, 여러분? 사용부서라고 했던 그 자리에 해당되는 부서를 넣으면 거기서 팝업창이 떠요.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돼요. 업무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설정을 어떻게 해서 쓸 건지 업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험은 여기 내용을 계속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관리 여부나 게시란 부분은 지금 벌써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또 다른 얘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에 시스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이 부분 사용할 수 없다. 자, 한 가지 더 설명할게요. 자, 우리 시스템 환경 설정 말고요. 또 영향 주는 자리가 한 곳 더 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냐면 자, 그거는 회계관리 쪽에 갈게요. 자, 회계관리 쪽에 가주시고요. 우리 기초정보관리에 가주세요. 기초정보관리 그리고 계정과목 등록. 제가 이것까지 왜 보여드리냐면 사지선다 문제에 보기 지문 나오면 위치를 들어가서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비교 대치하셔서 잘못된 거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 쪽에 오셔서 무슨 부분에 가실 거냐면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가볼게요. 자, 그리고 복리 후생비에 갈게요. 자, 그리고 우린 중식비만 가져갈게요. 자, 그러면 중식비 쪽에 가시면 여러분 여기 예산 통제라는 거 보여요? 예산 통제? 자, 그러면 지금 예산 통지 부분이 통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 함이에요. 그러면 제가 복리후생비 아무리 입력해도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예산 관리하겠다라고 했어도 이제 실질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통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냥 계속 지출한 거, 집행한 거 계속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예산 통제할 거야. 근데 그 예산 통제를 어떻게 하겠다? 월별로.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무엇한다? 신청하고 편성해서 집행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 월별로 통제할게. 그럼 내가 1월 달에 500을 쓸 수 있다라고 무엇 해놓으면 편성을 해놓으면 500이 될 때까지는 계속 팝업창이 뜬 거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500이 넘치면 야 금액이 초과돼서 너 안 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 통제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월별 통제, 분기별 통제, 반기별 통제, 연간 통제 또는 입력이 가능하게끔 또는 누적 통제 이 부분 중에 택일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건 계정 과목 등록에 예산 통제도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여기까지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실습 예제 가지고 무엇하면 될까요? 예산 신청하고 편성으로 넘어가야죠. 자, 그래서 예산 신청 입력부터 나와져 있고 우리는 요 실습 예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세계전자는 2020년 1월부터 우리는 21년도로 갈게요. 자, 1월부터 예산 통제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슨 부서별로요?
사용 부서별로 통제를 하고 전표 입력 모두 다 회계팀에서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통제하고 각 부서별 신청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 예산 신청 입력 메뉴에 적절하게 등록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서는 본사 관리부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복리 후생비 무슨 부분 이런 회식비라고 되어 있네요. 네, 회식비. 그런데 우리는 81103을 등록한 분도 있고 저처럼 등록을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회식비를 뭐로 바꾸자? 중식비로 바꿀게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들 81101은 모두 다 되어 있을 거라서 우리는 중식비로 바꿔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81101만 통제하는 거로 가져가겠습니다. 여비교통비 50만 원 있고요. 접대비 500만 원 월별 통제에 대한 금액을 넣어줬습니다. 월별 통제금. 자, 그럼 우리 어디부터 가자? 시스템 환경 설정부터 점검하고 들어올게요. 자, 그럼 지금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 주시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조회 구분은 무엇으로? 회계로. 자, 그러면 예산 관리 여부 21번 자리는 부로 되어 있는 거 뭐로 바꿔주셔라? 1번 여로 바꿔주셔라. 됐을까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요? 자, 우리 사용부서별로 통제한다고 했어요. 그럼 20번 예산 통제 구분에 가시면 우리 여기 결의부서, 사용부서, 프로젝트 있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사용부서 1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우리는 금년도 1월부터 예산 통제를 하고자 한다. 그럼 게시월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 예산 게시월은 무엇으로? 여러분 금년도 1월부터 그러면 01, 우린 금년도 7월부터 그러면 07. 그래서 여기가 1월부터 12월에 대한 숫자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숫자 1 넣으시면 안 돼요. 1월은 01, 2월은 02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설정. 우린 요거 설정 다 끝났죠, 여러분? 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우리 꼭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말아주실 거. 자, 여러분 시스템 환경 설정을 우리가 변경하면 반드시 무엇 하셔라? 재로그인을 해야만 이 부분이 무엇 된다? 반영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재로그인 할게요. 자, 메뉴는 모두 닫게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상단에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회사 코드는 동일하게 8500번 사람도 유원규로 갈 거니까요. 그대로 엔터 쳐서 로그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돼서 화면이 이제 전환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전환됐죠? 네, 그러면 우린 변경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까지 이제 끝났고요. 자,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에 우리 회계관리 쪽에 가시고 우리 기초정보관리의 개정 과목 한 번만 보고 들어올게요. 자, 우리 예산 통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뭐로 되어 있는지만 잠깐 확인할게요. 자, 판매관리비에 가셔서 813번 접대비를 볼게요. 자, 여러분 접대비에 가시면 예산 통제 뭐로 한대요? 월별 통제. 자, 여비교통비 812번 있네요. 월별 통제. 자, 우리 세목 보지 말고 본 계정 811 볼게요. 810, 우리 8100. 자, 월별 통제. 그리고 우리 아까 세목엔 이게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본 계정이 되어 있으면 세목은 같이 따라다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월별 통제로 다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통제 안 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관리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개정 과목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이구, 제가 종류를 2번 눌러서 이렇습니다. 자, 우린 예산 관리 더블 클릭해 주시고 예산 신청 입력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들어오시면 여기 관리 항목이라는 부분에 부서별이란 부분이 들어오고요. 우리는 관리부로 가기로 했으니까 관리부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개정 과목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는 복리 후생비부터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 가셔서 811번에 해당되는 81100 또는 코드도 F2번 누르셔서 복리를 넣어줘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신청 연도는 당해 연도 2021년도가 할 거니까 그대로 엔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리후생비 본계정 들어오면서 여러분 여기 밑 아래쪽에 세목이 쫙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는 81103 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뭐로 바꿔서 가자고요? 81101 중식대로 바꿔서 가자겠어요. 그럼 요거 두시고 여기에 무슨 부분 내용을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에 보시면 전기 신청, 전기 편성, 전기 실행, 전기 집행, 전기 추정 실적 요거 다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기 내용을 보면서 단기 거를 입력하면서 정리할 수 있다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기 자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 자리에 그냥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단기 신청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는 01이라고 되어 있는 1월에 금액 얼마 넣어주시면 되죠? 100만 원. 그러면 이 자리에 100만 원 넣어주세요.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시는 부분. 근데 여러분 01로 보이잖아요. 여기 04이고 07이고 010이죠. 그럼 뭐가 될까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옆에 2자는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 100만 원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만 원. 그냥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일하게 주었으니까 그냥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한꺼번에 뿌리는 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간혹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을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계속 타이핑 치는 부분밖에 안 되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넣어주시면 합계 금액은 얼마가 돼요? 1,200만 원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엔터를 쳐도 어딘가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전기 편성키 잠깐 눌렀다가 다시 전기 신청기로 돌아와 주세요, 여러분. 이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해주실 것. 그러면 저는 11102 갔다가 확실하게 81102에 갔더니 우리 날아간 거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신청을 하는 탭키에 있는 상태에서 단기 신청거 넣어주시고 편성 자리에 갔다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이게 가끔 날아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 누구 넣어주셔야 돼요? 여비교통비. 그럼 계정 과목 자리 가셔서 우리는 812번 여비교통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비교통비 들어오셔서 우리 금액 얼마죠, 여러분? 50만 원. 네, 그러면 이 자리에 50만 원을 열심히 넣어줍니다. 접대비도 동일하게 똑같이 넣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 무엇하는 거, 신청하는 거 모두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처럼 타이핑 치는 게 더 느리다. 그럼 무엇이 더 빠를까요? 1월달 거 넣으시고 복사하셔서 컨트롤 V, 컨트롤 V 이거 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입력이 끝나셨으면 우리는 편성 탭을 한번 눌렀다가 다시 신청 탭에 오는 것으로. 자, 그럼 여비교통비 입력 끝났고요. 우리 접대비 갈게요. 자, 계정 과목 자리 가셔서 우리는 813번 접대비 가겠습니다. 자, 813 접대비 넣어주시고 엔터. 그럼 예상 코드 쪽에 계정 과목 들어오죠, 여러분? 자, 접대비는 현재 얼마이다? 5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00만 원 12월까지 무엇 해달라? 입력해달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끝날 때까지 계속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치를 한 번에 넣은 거고요. 이게 이제 매달 금액이 조금씩 바뀌면 신청을 달리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적인 회사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에 대한 부분을 짜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대부분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동일하게 1년치를 넣습니다. 자, 편성택 잠깐 갔다가 다시 신청 탭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끝났어요, 여러분? 신청이 끝난 거죠. 자, 그럼 이 신청된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는 무엇 해달라고 했어요? 편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 입력을 더블 클릭합니다. 아니, 교재가 인쇄를 어디다가 했는지 왜 책들이 이렇게 인쇄 부분들이 다 흔들려서 들었나 모르겠네요. 이건 무조건 다 인쇄 쪽의 문제인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여기 예산 편성 쪽에 가시면 여기 예제 나와져 있죠. 네, 이 예제 부분을 좀 할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예산 그룹 등록, 자, 그리고 그룹은 1000번, 그룹명은 관리부문 예산. 자, 등록해 주시고 계정 과목에 대한 예산 통제 방법을 일괄 설정을 통하여 무엇으로? 월별 통제로 설정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1101부터 813 접대비까지 여기가 구간이 같은 구간이니까 한 번에 돌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구간의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따로따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내용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예산 그룹 등록부터 시작. 그러면 지금 일단 부서별로 돌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어느 부분에 이 자리는 뭐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F2번 눌러주시면 우리는 관리부로 갈 거니까 관리부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계정 과목 자리는 일단 공란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신청 연도는 2021년도 넣어주시고 내려올게요. 그럼 여기 진짜 많죠. 왜냐면 제가 계정 과목 선택을 안 하니까 전부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들어온 거고, 근데 저희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요 계정 과목 공라운 들어오면 모든 계정이 다 들어버려요. 자, 상단에 여기 그룹 등록이라는 거 해달라는 버튼이 있죠. 네, 그룹 등록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조회 저장 일괄 설정 예상 그룹 등록이란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린 예상 그룹 등록이 먼저입니다. 그럼 예상 그룹 등록을 일단 해주세요. 제가 화면 좀 옆으로 이동할게요. 자, 예상 그룹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룹의 코드가 들어옵니다. 우리 1000번으로 가달라고 했죠? 1000번 넣어주시고, 자, 그룹명의 이름은 관리부문 예산. 자, 등록 끝나셨으니까 무엇 하시면 되고요. 닫기라는 거 눌러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뭐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괄 설정이라는 거 누르라고 되어 있죠. 자, 일괄 설정 눌러주시면 자, 계정 과목이 누락됐다고 나와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자리가 비어 있어서. 자,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 자리 가셔서 우리 아까 무슨 번호 81101부터 81300까지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칠게요. 코드도 많아고요. 81101부터 813 접대비까지. 자, 그러면 해당되는 계정이 이 자리에 쭉 들어오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엇 해달라? 일괄 설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괄 설정 키를 누르면 예상 그룹에 등록했던 예상 그룹 당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F2번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등록했던 1000번이 보이죠? 그러면 1000번 관리부문 예산을 등록합니다. 자, 그리고 예산 통제 방법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월별 통제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계정 과목 및 계정 과목 등록에서 봤던 그 내용이 여기서도 또 다시 들어와요. 우리는 월별 통제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슨 키? 확인 눌러주시면 세모까지도 모두 다 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여기 예산 통제 방법 월별까지 다 들어오는 거 확인되셨죠? 근데 여기까지 다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관리부문 예산 월별 통제 됐나요? 자, 그럼 요거까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 무엇하고 나온다? 저장. 자, 그래서 저장하시면 지금 설정한 거대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다 되셨으면 우리 상단에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세요. 자, 우리 계정이 너무 많으니까 필요한 것만 할게요. 자, 2020년 1월에 신청한 계정들을 단기 신청 금액으로 전액 무엇 해달라? 편성해달라. 그럼 여기 계정 과목 인재 선택하면 신청했던 게 여기 보여지겠죠? 그리고 이걸 어디로 뿌려달라는 거예요? 편성으로 가져와 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정 과목 자리 가셔서 우리는 81101을 불러드려 주세요. 그럼 이제 하나만 들어올 거니까요. 아, 지금 제 거는 뭔가를 잘못 넣었나 봐요. 복리라고 칠게요. 네, 81100 선택해 주시고 신청 연도 그대로 넣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복리후생비하고 관련돼서 우리는 81101에 넣었던 거 여기 신청해 보이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 신청에 대한 부분을 어디로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편성으로 정리해 달라는 얘기세요. 그러면 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여기 상단에 보면 자료 복사라는 거 보이시나요? 자료 복사. 자, 그래서 단기 신청을 편성으로 보일 거고요. 그럼 여기 일단 체크박스 선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상단에 자료 복사 버튼을 눌러 주시고 자, 그럼 단기 신청의 자료를 무엇 하겠느냐? 편성에 복사해서 가져가겠느냐? 그럼 손으로 쳐도 돼요. 근데 손으로 치는 게 빠르겠어요? 복사가 빠르겠어요? 복사가 빠르겠죠? 이해해 주시면 우리 단기 편성 부분에 복사가 되어집니다.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신청이 편성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들어오면서 이 자리가 같이 채워지면서 끝나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지금 혹시 모르니까 저는 이제 안전하게 무슨 부분 이렇게 탭을 딴 쪽으로 갔다 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왜 불안정하게 자꾸 달아가는 것좀 보일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는 끝났어요? 81101은 끝났어요. 그럼 여비교통비도 할게요, 여러분. 812번 코드 선택해 주시고 2021년도 상태. 그럼 우리 똑같겠죠, 여러분? 단기 신청 부분을 편성에 복사하겠다.
자, 체크박스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자료 복사키 누르셔서 우리는 단기 신청의 자료를 편성으로 복사, 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완료됐다고 하시면 확인키 눌러주시면 반짝반짝하면서 정리가 끝났죠. 자, 편성 탭 한번 갔다가, 정기 편성 탭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 주세요. 뭐 다른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그럼 여비교통비 끝났고요. 접대비도 할게요. 자, 813번이었죠. 81300 엔터. 자, 그리고 우리 신청 연도는 그대로 엔터. 자, 접대비 신청했던 거 보여지시니까 우리 체크박스 해주시고 여기 편성에 복사할게요.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 기능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넣고 계시더라고요. 넣지 않아도 돼요. 네, 뭐 손으로 입력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자, 정기 편성 탭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 신청했던 거 편성에 우리 정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편성했던 부분의 내용을 이제 쓸 거잖아요. 그쵸? 집행하겠죠? 그럼 집행은 전표 입력자로 갖고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뭐라고 드렸냐면 2020년 10월 6일 관리부 직원에 대한 회식비, 우리는 아까 중식대로 가자고 했으니까 중식대로 갈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중식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전표 입력을 통해 사용부서별 예산 통제를 반영해달래요. 자, 우리는 결의부서가 아니라 사용부서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전표 장부관리 가시고 전표 입력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날짜는 10월 6일입니다. 그러면 전표 일자 10월 6일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사용부서를 선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입력하는 이 결의부서가 계속 누구이다? 회계팀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용부서로 관리해라. 자, 그러면 여기 그대로 엔터. 그리고 10월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날짜는 6일입니다. 6일. 자, 품위번호 안 넣을 거니까 엔터 해주시면 되고 유형은 그대로 일반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분란에 가셔서 우리 현금 지출했으니까 무슨 전표, 출금 전표 1번 사용할게요. 자, 계정 과목은 우리 81101 중식대로 넣자고 했으니까 중식대 넣어줍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코드는 생략. 금액을 넣을게요. 자, 20만 원 입력했을 때 팝업창이 뜨는지 안 뜨는지. 자, 우리 20만 원 넣는데 팝업창 안 뜨죠? 네, 결의부서였을 땐 이 금액을 넣자마자 창이 뜬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우리는 사용부서니까 여기선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용부서가 노란색이죠. 자, 이 자리에서 F2번 눌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복리후생비 앞에서도 입력해 본 적 있지 않아요? 넣은 적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용부서가 필수 입력이 있기 때문에 넣기는 했어요. 그런데 무슨 부분? 우리 조금 있다가 나온 그 팝업창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전표 입력할 때는 예산을 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럼 저희는 사용부서가 관리부니까 1200번 관리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팝업창이 뜨는 거예요. 부서별 예산 통제가. 이해되셨어요? 우리 중식 때 8,000원 입력하는 거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 안 떴었잖아요. 예산 관리가 사용 여부가 부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실행 예산의 금액은 얼마를 편성받아 놨어요? 100만 원. 자, 근데 우리 전표 입력한 거 얼마예요? 20만 원. 그럼 우린 요 20만 원 입력 예산을 가시면 남겨져 있는 잔여 예산 얼마에다? 80이라고 되어 있죠. 됐을까요? 그런데 이 자리가 20이 아니라 120이면 실행 예산이 얼마밖에 없어요.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120 안 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통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20만 원 그대로 두시고 확인이라는 거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건 무슨 부분이시냐면, 여기까지 잘 하시고 마음이 너무 급하시면 전표 저장을 안 하고 나오세요. 반드시 저장. 자, 출금 전표는 헤드 쪽 라인을 강제로 벗어나는 게 더 빠르다겠죠? 네, 마우스로 두 번째 라인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전표의 번호가 반드시 자동으로 들어왔는지 확인. 자,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린 세 번째 금액까지 넣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뭐 해보셔야 될까요? 뒤에 가서 이제 무슨 부분들 자료 가지고 실적 같은 거 맞춰보는 거 하겠죠. 일단 지금 이 부분이 뒤에 가면 있으니까 뒤쪽에서 다시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신청하고 편성이 되면 전표 입력할 때 지금과 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 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 예산 조정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예산 조정 입력은 어떤 의미인지 좀 볼게요. 예산 조정 입력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조정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뭐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자, 다른 쪽에 편성되어 있는 거 가져다가 쓰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쪽이 여유가 남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 부분. 아, 또는 예산을 신청해서 편성을 했는데, 야, 너무 많은 편성을 했네. 그만큼까지 들어가지도 않던데? 라고 해서 금액을 무엇하겠다? 수정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딴 쪽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면 관리 항목에 부서별 가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부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넣어야 되는데, 우리 나와져 있는 예제를 기준으로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금년도 12월에 편성된 관리부 접대 비중 100만 원을 12월 1일부로 관리부 복리후생비 회식비로 예산을 무엇하겠다? 전용하여 증가시켜 예산 조정을 하겠다. 자,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접대비는 원래 500 넣었었거든요, 여러분. 그럼 500으로 우리 편성했던 게 얼마로 바뀔 것이다? 40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우리 100만 원 해놨었잖아요. 그게 얼마로 바뀔까요? 네, 200으로 증액이 돼요. 자, 그런 걸 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 들어오는 개정 과목을 누구로? 여러분 접대비를 복리로 보낼 거니까 개정 과목을 접대비로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13번 접대비 넣어주시고 신청연도 그대로 엔터. 그럼 이제 지금 접대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편성도 있고 실행도 있고 단기 집행도 있을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단기 집행은 왜 있죠?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접대비 입력했던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자, 우리 접대비 보기 전 여러분 실행된 거 이거 말고요. 81101 한번 볼까요? 81101 잠깐 조회 좀 할게요. 아이고, 제가 자꾸 세목을 넣어서 그래요, 여러분. 81100 개정 과목 넣어주시고 그리고 내려오시면 복리후생비부터 세목 달 들어오죠. 자, 그러면 우리 중식비에 가볼게요. 중식비. 자, 단기의 편성은 100만 원이 되어 있었죠. 자, 실행 쪽에 가시면 실행. 자, 실행 쪽에 가시면 편성했던 거 100이 들어져 있죠. 자, 집행 쪽에 가시면 여러분 우리 아까 10월에 20만 원 넣었던 거 있죠. 여기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돼서 관리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점표 입력했던 거, 집행한 거 들어와집니다. 됐을까요? 다시 바꿀게요. 네, 개정 과목 다시 81300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이 부분에서 단기 실행 탭으로 옮겨주시고요. 편성을 실행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실행 탭에 옮겨주시고 여기에 조정 일자를 입력합니다. 자, 조정 일자 자리에 가셔서 이제 넣을게요, 여러분. 자, 조정 일자는 며칠로 가달라고 했냐면 12월 1일. 자, 조정 대상 월은 12월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일자가 속한 달이. 자, 그리고 구분에 가시면 추경 예산인 건지 예산 전용인 건지 이런 우리는 지금 이만큼 들어갈 때란 예상치가 아니라 벌써 잡아놓은 거 딴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전용이 맞겠죠. 그래서 우린 예산 전용을 선택합니다. 2번. 자, 그러면 이렇게 예산 전용 팝업 창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정 전 과목은 누구이고 접대비. 자, 근데 우리 이 부분을 어디로 보내겠다? 복리후생비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조정 개정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그냥 코드를 여러분 복리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복리 관련된 거 모두 다 들어오죠? 네, 우리는 811 중식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811 01을 선택. 자, 여기 조정 항목에 가시면 똑같은 관리부에서 관리부로 보내는 거죠.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부서 선택합니다. 관리부. 됐을까요? 자, 그리고 조정 금액 아까 100만 원 보내기로 했어요. 자, 그럼 100만 원 넣어줍니다. 그리고 조정 내역도 입력하고 싶다라면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는 입력은 안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금액 100만 원이 들어오면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자, 끝까지 엔터 쳐서 라인을 꼭 벗어나 주세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끝나지면 우린
지금 현재 벌써 눈에서 보여요, 여러분. 우리 12월 달에 접대비 실행 쪽에 있는 여기 금액이 500이에요, 400이에요? 여러분 400만 원이죠. 원래 처음에 5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400으로 바뀌어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우리 어디에? 아니 그럼 복리후생비 쪽에 100만 원이 들어갔는지 봐야죠. 그러면 계정 과목 자리 가셔서 81100 해주시고요. 자 내려오셔서 우리는 복리후생비 중식비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12월의 금액은 100이 아니라 얼마로 바뀌어 있다? 200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이 접대비 쪽에서 넣었는데 계속 따라다녀요. 왜냐면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복리후생비 쪽에서도 같이 보여집니다. 됐을까요? 자, 이게 조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정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럼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편성 탭도 보시고 실행 탭도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실행 탭 봐서 벌써 금액 바뀐 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리후생비 놓고 보면 처음에 편성에서는 얼마이다? 당연히 100만 원이죠. 근데 실행 탭에 가면 우리 접대비에서 넘겨받은 200으로 바뀌는 거고요. 있죠, 여러분? 그리고 집행은 제가 아까 미리 보여드렸죠. 이렇게 20만 원 있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 들어온 거 여기 내용 확인해 보셔라 라는 거 붙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실 대비 현황과 예산 실적 현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예실 대비 현황 들어가시면 자, 이 부분은 부서에 대해서 설정해 놨던 예산 구분별로 실행된 예산이랑 우리 실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무엇하는 거, 우리 관리해 주는 거, 비교하는 거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서별 관리부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의 방식은 결의 집행인지 승인 집행인지 선택을 해주셔라. 자, 우리는 결의 집행으로 갈게요. 자, 신청 연도는 2021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를 치시면 우리 앞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쭉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복리후생비랑 여비교통비랑 접대비 이 세 가지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아니 826번과 830번은 왜 돌아요? 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실상 예산을 진행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예산들이 비용 쪽을 많이들 쓰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에 대한 실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가 없어요. 예산 신청도 없고 편성도 없고 실행 예산도 없는데 실적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앞부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이 예실 대비 부분이 모두 다 음수가 떠요. 예산이 없었다는 표현이에요. 뭐 초과해도 음수가 뜰 수 있고요. 자, 우리 여비교통, 우리 아까 집행했던 게 복리후생비죠. 네, 81101 복리후생비 쪽에 가주시면 우리 아까 입력했던 거 10월이니까 10월만 잠깐 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신청 예산 100만 원, 편성 예산 얼마? 100만 원. 그거 그대로 실행 예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중에 실제 집행한 실적은 얼마이다? 20만 원이다. 그래서 예실 대비 얼마 남겨져 있다? 80 남겨져 있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이상 더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보는 게 예실 대비 현황이다. 자, 우리 예산 실적 현황 또 들어가서 볼게요. 말들이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자, 실적 현황에 가시면 우리는 상단의 탭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 자, 부서별, 부문별, 회계 단위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분류별로 무엇 할 수 있다? 예산 실적을 각각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메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회기간 1년을 꽉 채워서 갈 거고요. 자, 그리고 예산 그룹에 가서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아까 관리 부문 예산 하나 등록한 거 있죠? 네, 1000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1000번만 들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부서에 대한 부분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부만 들어왔지만 우리는 전체 부서를 한꺼번에 다 보고 싶다. 그럼 여기 체크박스가 되죠,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 빨간색 체크박스 누르면 녹색으로 바뀌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선택 전체로 글씨가 바뀌죠, 여러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부서를 하나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체크박스가 있는 건 전체를 한꺼번에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갖고 오시고요. 왜냐면 부서별로 전체를 같이 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집행 방식은 결의 집행인지 승인 집행인지.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입력했던 유형규가 넣자마자 그냥 승인이 다 되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의 집행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려옵니다. 또는 상단에 조회.
그러면 지금 예산에 해당될 수 있는 계정 과목 쫙 들어져 있고 거기에 누계 예산 대비 실적이 있고 당월 예산 대비 실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률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커서를 두면 그 커서를 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단에서 다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건 전체를 가지고 보는 자리, 아래쪽에 있는 건 해당되는 계정 과목만 가지고 보는 자리,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 복리후생비는 지금 아래쪽에 내려오면 81102 중식대와 관련돼서 나는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가 있고 20만 8천 원이 있고 그리고 실제 예산은 여러분 우리 1년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300. 왜냐면 1,300이 왜냐면 우리 접대 비해서 100만 원 뭐 됐어요? 조정으로 넘겨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1,300으로 바뀌었어요. 1,200이 아니라. 자, 그래서 1,300이고 실적을 빼면 남겨져 있는 잔여 예산 나오고 그러면 실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 1,300 중에 20만 8천 원을 썼으니까 이게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집행률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률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관련된 계정에 대한 내용을 물을 땐 아래쪽에서 보셔야 되고요. 전체의 계정 과목별로 집행률이 가장 높은 애, 낮은 애 이런 걸 물어볼 땐 상단 쪽에서 보셔야 돼요. 네, 그거 잘 해서 가지고 갑니다. 시험 문제 나오시면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 거라서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현황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예산 초과 현황 들어가서 볼게요. 예산 초과 현황. 자, 조회 기간은 1년 그대로 갈 거고요. 자, 그리고 과목은 예상 과목 그대로 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 집행 방식은 결의 집행으로 갈 거고 관리 항목은 부서로 가겠습니다. 그냥 관리부만 둘게요, 여러분. 그대로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계정 과목 들어오고 신청의 예산 들어오고 편성 예산 들어오고 실행 예산 들어오고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집행했던 실적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음수가 뜨는 것보다 예산이 잡혀진 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는 음수가 무슨 의미? 예산이 있지만 실제 집행된 게 더 많다라고 하면 그때도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당되는 부서를 선택하셔서 계정 과목 전체에 대한 집행률을 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초과예요. 그래서 초과된 부분의 내용을 보고자 하는 부분에 현황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차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차이는 사실상 실적에서도 보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과된 내용은 초과 현황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예산 초과 현황까지 다 봤으니까 우리 예산 관리는 다 끝난 거죠. 네, 예산 관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혹이라도 전표 입력하라고 하면 반드시 조금 전에 설정했던 것처럼 전표 입력하셔서 해당되는 팝업창이 뜨면 금액 확인하시고 정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들어와서 뭔가를 조회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조회 메뉴에 가셔서 지금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냈던 문제는 무엇이다? 예산 실적 현황에 가서 이 집행률 보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물어봤었어요. 네, 가장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그리고 제가 왜 실적 현황이랑 초과 현황이랑 금액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초과 현황은 여기 초과자로 차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잔여 예산 자리가 양수이면 남겨져 있다고 보면 되죠. 음수이면 초과해서 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또는 예산이 없었다거나.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의미만 이해하면 여기서도 볼 수는 있어요 라고 했던 걸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가 또 자주 나오고 그리고 우리 서두에 예산 쪽 시작할 때 무슨 말씀 드렸어요? 예산을 하려면 확인해야 되는 자리, 설정해야 되는 자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시스템 환경 설정과 계정 과목 쪽에 그 내용을 그냥 단독으로 또 출제를 따로 해요. 그래서 그 내용 들어가서 사지선대에 나온 지문이랑 비교 대치해서 올바른 거, 잘못된 거 찾아주는 문제가 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계관리 2급과 관련된 진도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남았나요? 기출문제 풀이만 남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